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이틀간 이어질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많은 주목이 받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일로서는 지난 2월 21일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그 맹정호 시장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각장 개선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 맹정호 시장은 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그 결정해준 그 소각장 계속 추진 의견에 대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소각장 건설을 하되 그 민간 참여 부분을 없애고 시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건설하겠다. 또 환경공단 형식으로 그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 안전하고 바르게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그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해 오셨던 두 분을 모시고 그 공론화위원회 그 논의 과정과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뒷이야기 등 아쉬운 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백제화연대 집행위원장님이신 이백윤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대동 그 반대투쟁위 주민 대표 사무국장 최웅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웅입니다. 네. 두 분은 열심히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요. 꾸준히 활동하시고, 이제 소각장에 건설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이백윤 집행위원장님, 현재의 심정이 어떠십니까? 일단은, 짧게는 3년에서 5년 정도 이 양대동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도 있었고,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기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사실은 뭐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났고, 그래서 상당히 큰 책임감 갖고 있고요. 사실 뭐 최근 몇 주는 그래서 뭐 좀 어렵네요. 마음이나 몸이나 이런 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웅 사무국장님께서 저는 우리 최 사무국장님이 지난 4년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알고 있거든요. 4년간 돈 많이 버셨죠? 네, 많이 벌었습니다. 네. 가게 경제에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많이 버셨다는 얘기는 이제 본인 얘기는 아닐 거고, 배우자가 가정 경제에서 그 수입 부분에 찾아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워낙 몰두하시고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이 두 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내지 못했죠. 이거를 참 저 같은 경우도 활동할 때 2006년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천수만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몇 년 동안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맹정호 시장의 공론화위원회 결정 수용에 대해서 함께했던 많은 단체들에게 한번 이백윤 집행위원장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시장님의 애초에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그 결정사항을 수용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뭐 직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위탁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주민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뭐 입장은 저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정상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론화 이 과정이 사실은 단순히 소각장을 짓느냐 마느냐에 대한 찬반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시민이 어떤 주인되는, 그리고 시민이 정책 결정의 주요한 입안자로서, 정책 결정자로서의 기능을 시민에게 맡기는 공론화였다고 하면 그 의제 역시 소각장 설치 유무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폐기물 정책, 그리고 어쨌든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고 소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의제를 다양하게, 다양한 대안과 의견과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논의되고 그 속에서 각축을 벌이고 그런 과정이 좀 되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공론화 과정 초기부터 이제 소각장 설치 유무 이런 식으로 이제 의제가 한정되고, 그렇게 한정되었던 의제가 답사 문제라든지, 답사 지역 선정 문제라든지, 그 이후에 토론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 그 의제를 그렇게 한정 지어 버렸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그래서 그 한계를 좀 극복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소각장 설치 유무를 넘어서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라고 하는, 어쨌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 감량화 정책을 어떻게 이제 함께 병행해서 나갈 것인가, 그런 어떤 좀 대안들, 그래서 시민 참여단들도 상당수가 동의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품어서 이후 정책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백윤 집행위원장 생각은 소각장 건설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만 하지 않았고,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라든가 쓰레기 형태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것부터 처리 방식은 뭐가 있었는지 충분히 시민들이 담론을 하고, 그리고 그 방식부터 결정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그게 시민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일 텐데 너무 주제가 한정됐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공론화가 몇 대 몇이냐, 퍼센테이지가 어디가 높고 낮냐라고 하는 어떤 결정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그러니까 쓰레기는 어쨌든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이 배출되는 쓰레기를 이제 과거와 같이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단순 매립, 단순 소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이제는 이것을 다시 자원으로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이 아직 정책적으로 완전히 입안하기에는 사례가 아주 많지 않고, 이런 것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어떤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은 그냥 결론이 몇 대 몇이다 이렇게 결론 난다고 해서 이후에 우리가 끝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거는 좀 앞으로 시정을 반영을 해 나가면서 저는 당연히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추진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백지위원대 돌아가시면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도 하고 하실 테고, 그 백지위원대 집행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활동이 헛되거나 가치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나중에 그 적절하고 지혜로운 그 입장 정리라든가 의지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용 사무국장님은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했던 단체들한테 고마웠다든가 이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 자리 나오기 쉽지 않았고요.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는 패배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 지금 역시도 마음은 많이 무거운 상태고요. 서사 그 쓰레기 소각장 하나를 짓냐 안 짓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 전체의 환경을 갖고 봐야 되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서산의 환경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단체 및 시민분들께서 같이 걱정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로 봤을 때는 패자이기 때문에 저희 상실감 크고, 또한 시민분들이나 사회단체분들한테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매립이냐 소각이냐 이런 거를 떠나서 새로운 대안도 있고, 또 이것이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았고, 또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의 성과라고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이 공론화위원회부터 해서 그 시장이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을 그 어떤 옳고 그름, 승, 패 이런 것보다는 우선 주민이 참여해서 주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진짜 주민 자치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 결과를 승이다, 패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주민 참여의 한 일부분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아쉬움이 있을 텐데요. 반대 측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백지화연대에서는 그 공론화위원회 토론 과정, 진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다, 놓쳤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실 공론화가 제안되고 나서 사실은 주민대책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상당한 고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서산시 자원순환과 정보력, 그 다음에 서산시가 갖고 있는 조직력, 이런 것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니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상당수 있었고요. 반면에 어쨌든 이제 열린 토론회 장에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우리의 고민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 한편으로는 공론화 과정을 정작 열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정 이후에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도 많고,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 상당히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우려도 많았지만,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과정상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번 이걸 중단해야 될까? 그냥 참여를 중단하고 그만둬야 될까? 이런 고민은 사실은 중간에 이제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한 과정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처음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공론화가 진정한 의미로 어떤 시민들의 공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성숙된 민주주의의 장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조를 잡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주어진 그러니까 의제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기간도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도 약간 좀 한정되어 있는 이런 것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만 사실 판단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일정에 계속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일정을 채워내는데 실무적으로 급급한 이런 상황을 조금 넘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 초반에 그렇게 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우리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공론화 과정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어떤 제안들을 공개적으로 해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나고 나니까 하게 되네요. 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나 주민결사체는 사실은 시청의 막강한 조직력, 일사불란함 이런 거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나 주민결사체는 한번 모이기도 힘들고,
논의를 장시간 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 명령체계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민주적인 토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겁니다. 물론 미진함이 있지만 미진함을 말하기 전에 모이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최웅 사무국장님, 네. 본인이나 반대 측에서 이 과정, 공론화 과정 중에 무엇이 미진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백윤 위원장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서산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 공론화위원회 그 수기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의미를 뒀었고, 또 시장님이나 담당 주무관이 공정하게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또 담당 주무관 같은 경우 시장님이 뭐 조금도 그 본인 의사를 표명을 안 하고 공정하게만 하라고 했다. 우리는 공정하게 할 거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었고, 어느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과도기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방 얘기했듯이 어떤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거의 따라갈 수 없는 한계를 저희는 이제 많이 느꼈고, 필요를 느꼈고, 패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패했다는 표현이. 예, 패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는 소각장의 대안으로서 전처리 시설 어떤 새로운 우리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쓰레기 정책을 보면 매립을 하다가, 그 다음 한 20, 30년 전에 소각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소각장에 있어서 처음에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또 전처리 시설 같은 경우, 소규모로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 같은 경우 뭐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운영을 발전소까지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는 있지만은, 물론 처리량도 일일 한 900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소각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자세히는 모르나 웬만큼 알고 있는데, 전처리 시설은 처음이다 보니 첫날 저희가 9일날 1차 토론회 때 20분밖에 설명을 못했고, 그 다음 2차 토론회 때 한 100몇 분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 갖고 이거를 다 한다는 게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소각장만큼 그렇게 대중화가 되지 않았고, 또 그 토론회 과정에 있어서 그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할 시기가 적지 않았나. 또한 저희는 그 소각장 부분의 어떤 그 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하기보다는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부분에 잘 이렇게 시민들이 금방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응의 잘못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도 그럴듯한 쓰레기 해결책이지만 우린 더 괜찮은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어필이 좀 미진했다 그 말씀이죠. 네. 자, 이번에는 공론화위원회 과정 중에서 시청이나 찬성 측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혹은 서운했으면,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최웅 사무국장님부터 한 말씀 해보십시오. 지금 시청 관계되시는 분들 많이 보고 계시겠죠? 보고 계실 거고, 아마 일반 시민들도 좀 보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잠깐만요. 최 사무국장님. 네. 제가요. 네. 우리 최 사무국장님이 시청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매우 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시청에 또 저거 아닌데 싶으면 그분들을 모셔서 제가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테니까요. 네네. 이제 너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만 아니면 조금 서운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실컷 얘기해 보십시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오늘 나오기 전에 폐장병이 변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들을 수 있어갖고 제가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16일날 2차 토론회 전에 14일날 저녁에 그 회의실에서 처음 공론화 의원과 찬성 측과 이렇게 모여서 그 협의를 했을 때, 자원순환과 팀장이 중간에 회의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시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발언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 공무원이 나와갖고 사실관계를 얘기를 한다면 찬성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기필 팀장 같은 경우 일정 부분 거짓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범죄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그건 너무 센데? 전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네. 겁니다. 또 하나, 그 토론자로 나왔던 그 환경관리공단 제가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 2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공무원인지 준공무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 역시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것이 얼마나 표심하고 연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떠나서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왔던 그 교수님이나 추진위원장 같은 경우, 일단 교수 같은 경우는 양심에 따라서 좀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반인이나 아니면 그 주민 같은 경우 표현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실수라든가 이렇게 약간 과하게 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 처음에 저희가 약속을 할 때 사실관계만 얘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런 조건으로 참여를 했는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개인의 감정과 거짓된 부분이 좀 표현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차, 2차 공론화위원회를 다 취재했습니다, 현장. 근데 2차에서 제가 느낀 바는, 하나는 모든 별로 시민들이 질문을 하는데, 우리 대안이라고 제시한 전처리 시설의 배출물, 그러니까 결과물이죠. 이렇게 분리하고 털고 이렇게 정리한 그 결과물하고 그 결과물을 계속 성형화, 정형화, 무슨 고형 연료 그러니까 RDF라고 기정사실화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시민 토론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계속 고형 연료로 만든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찬성 측 초빙 교수님은 굉장히 양심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런지 찬성 측에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느낌이.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취재 수첩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느낌이 그렇고요. 시청 측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지적하시면 우리 담당자가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할 테니 다음에 나오셔서 충분히 해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네. 저희 같은 경우 반대측이라든가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약간 강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한마디 하는 게 파급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분들을 더 신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나와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들이 섭외 노력이 있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백윤 집행위원장님도 찬성이나 시청 측에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무엇이 서운했다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뭐 사실 서운했다는 아니 뭐 아까 이제 저기 최영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힘이 빠져서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요? 네. 밥을 안 먹어서 그 적군이 네. 있으면 힘을 팍 내는데 일단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과정 전반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한계점이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은 전 이제 뭐 이러저러하게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거는 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느낀 점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청이나 찬성 측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어쨌든 싸우다 보면 사람이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그래서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도 하고 또 넘었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일단 자기 확신이 분명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뭔가 당장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뭐 어떤 이제 논쟁의 과정에서 저는 뭐 있을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최영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개인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는데 개인 의견을 냈던 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확장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그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서산이 혹은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될 정책적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장하셨던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110분 양보해서 사실 이제 뭐 논쟁이 오가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폐기물 발생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폐기물의 어떤 이제 성질도 다양화되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바로 그러니까 태워서 어떤 대기 중에 흩날려 버리거나 땅속으로 묻어 버리거나 이제 이런 방식이 여태까지의 어떤 처리 방식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는 이제 지역 사회가 혹은 우리나라가 이제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대한 환경 피해가 적게 하면서 이것을 다시 자원으로 이제 순환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21세기 들어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제 정책적인 어떤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의 추세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 과정에서는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좀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셨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이제 토론이 끝났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소확장은 소확장대로 추진을 하시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러니까 전처리 시설을 포함한 그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과거에는 토론 과정에서 조금 부정하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흘렀으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20년 30년 동안 소각장 지어지는 거 보고 소각장 있으니 또 재활용 가능한 것도 갖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서산이 과연 얼마나 더 지탱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뭐 찬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걸 지켜보실 그 시청 담당자분은 이제 여기서 서운하다, 뭐 좀 말이 듣기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몇 년간 여기에 몰두해서 하다가 지금 허탈한 면이 있고요. 이거를 꼭 성취 그런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고 또 꼭 해야 된다면 주민들을 아프게 하지 않고 추진해야 된다는 면에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달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 달려주셔도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이 2008년도에 추진을 시작했다 2012년도에 취소된 RDF를 시설을 통해서 생산하는 고용연료하고
전처리 시설이 생산하는 그 연료하고 그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쭉 취재를 하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고용연료도 처분하기 곤란한데 여러분이 제시하는 전처리 시설에서 나온 그 연료는 어디다 처리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그 확신이 덜 섰던 것 같아요, 공론화 할 때.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시민단체건 이렇게 무슨 주민결사체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난 싫어, 우리는 싫어, 그게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대안이기도 하고 의사표시인데 너무 복잡하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단순히 소각장 반대, 서산에 여기 그 죽성동이니 뭐 성남동이니 인구가 많고 거리가 가까우니 우린 싫어, 이렇게 단순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요. 최상욱 국장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전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복잡한 이론을 몰고 가지 않고 우리 소각장 싫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쓰레기는 계속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인 거는 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반응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한 하나의 노력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서산시에서 고용연료 RDF 시설을 양대동 종합환경타운 내에 하려고 했었던 것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처리 시설을 역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고 계속 과도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고용연료라고 그런 어떤 제품을 쉽게 말해서 이제 펠렛이나 떡국 모양으로 만들어냈는데 거기에는 많은 비용과 또 환경오염도 배출하고 또 팔로처 문제, 이게 환경정책을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오락가락했던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언제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했다가 또 어느 때는 그것이 뭐 유해 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정책의 문제점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에서만 1년에 약 한 100만 톤 정도 필요하고 쌍용에서 올해 시설을 증설하면서 한 60만 톤 정도 더 필요해갖고 그것이 되면 한 시멘트 공장에서 한 160만 톤 정도 1년에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6만 7천 톤 정도가 쓰레기가 수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 거를 인용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뭐 그동안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쓰레기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필리핀에 6천 톤 업자가 했다가 다시 반입되고 하는 거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는 질이 나쁜 쓰레기를 갖다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업자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가장 큰 거는 중국의 쓰레기를 수입을 안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폐비닐 사태도 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거를 이제 대안을 찾아갖고 활용하는 업체들이 지금 있고요. 시멘트 공장에서만 지금 현재 100만 톤 이상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부족해서 일본에서까지 수입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설령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쓰레기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면서 수입 안 하고 처리하면서 소각해서 나오는 유해물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은 그 방법을 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방송에서도 나오던데 저도 이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쓰레기 감량에 있어서 시에서도 사실 문제였던 게 뭐냐면은 이제 큰 행사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민체육대회라든가 동민체육대회라든가 면민체육대회 보면은 일회용품들을 많이 쓰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그냥 버리는 게 허다했고, 또 장례식장 가면은 일회용 쓰레기를 엄청 버리는데 이거를 갖다가 시에서 약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을 투자를 해갖고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는 이런 방법, 또 시 행사 같은데 재활용품, 일회용품 못 쓰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일일 한 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같이 관과 민이 같이 하면은 지금부터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는 제가 시청에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쓰레기를 감량을 하자. 그러면은 지금 서산의 쓰레기는 많이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륨을 줄여서 마이크를 끌 수 있는 장치를, 여기 앉은 사람은 하여튼 깁니다. 우리 최상욱 국장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몰래 볼륨을 줄여서 말소리가 안 나가도록. 예, 저는요, 2008년도에 서산시가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돌리고 50개 이상의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도 뚜렷하게. RF 시설을 함으로써 앞으로 50년 동안 서산시 쓰레기 문제 해결됐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보도를 아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민 입장에서 시청에 한번 결정을 하면 이게 시청의 시행정의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 안정성이 또 있어야 되고 지속성도 있어야 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취소했다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항의하는 거예요. 시청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처는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부처도 이렇게 어떤 결정을 쉽게 하지 말되 한번 정해지면 그게 안정감 있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결정을 자기들이 번복하고 언론까지 동원해서 그랬던 문제는 서산시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두 분이 지난 공론화 회의에서 소각장의 대안으로 가져온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그 전처리 시설이 제가 당시에 들은 거는 무게는 반으로 줄고 부피는 최대 8분의 1로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2008년도에 결정으로 이미 지어진 230억대로 지어진 종합환경타원 안에 전처리 시설을 하면 우리 소각장의 효과가 더 있는 것인지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각장을 짓 때 전처리를 해서 한번 하는 거 어떠냐 그런 의견인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그러니까 이게 소각장 전처리 시설을 지으면 그래서 현재 소각장과 병행하면 어떠냐 이런 취지의 이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이 났고 그런데 뭐 그때도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사실은 앞으로 남은 행정적 절차를 밟고 그리고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4, 5년 동안 쓰레기 처리 비용이 서산시 재정이 400억 정도가 투여될 겁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짓기 전까지 어쨌든 400억이 투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소각장 건설 비용과는 또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소각장은 계속 그 행정적 절차, 뭐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추진할 때 그렇다고 하면 그 전처리 시설을 미리 도입해서 그래서 감량화 정책을 같이 병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좀 충분히 저는 만약에 이런 제안이 있다면 충분히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업체하고 그러니까 전처리 시설은 일단은 들어와서 시험 가동까지 6개월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 업체가 와서 설치부터 가동까지 그리고 가동 후에 나오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판로 문제까지 업체가 다 통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렇게 시험 가동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우려했다시피 뭐 판로가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 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업체가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업체가 기계를 뜯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근데 그 계약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두 군데 이미 전처리시설 업자들한테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 확인해 봤는데 가능하거든요. 업자들도 얼마든지 좋다. 왜냐하면 쌍용 시멘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판로는 지금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충분히 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것은 소확장대로 추진하고 한편으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그냥 계속 시청에서 말하는 대로 수십억씩 해가지고 5년 동안 400억 넘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혈세를 들여서 처리하는 것보다 정말 얼마 들지 않는 전처리 시설을 한번 가동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제 가능한 방식으로 한번 시험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모색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시민들의 비용을 줄이는 것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한테 들은 말은 지금 소각장 지을 때까지 한번 전처리 해보라는 그런 의미보단 우리가 지어질 소각장에 전처리를 해서 보내면 어떻겠느냐. 어떤 의견이었냐면요. 석탄화력 발전소는 석탄을 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크게 떠서 고로에 넣는 게 아니고 석탄을 분사한다 합니다. 그래 고로 안에 석탄을 분사하면 입자에 불이 폭발하듯 타가지고 높은 열량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소각장 방식은 지금 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방식은 수거한 생활 쓰레기를 봉투째 소각로에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런데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이것이 잘게 부서지기 때문에 분사한다든지 뿌리는 방식이 가능해서 더 높은 열량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 전하고요.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고요. 예, 그래요. 그냥 아닌 거는 아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네. 네. 아니, 저는 저희 의견이 아니고 그러더라.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석탄화력 발전소에 투입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힘든 것. 아니, 석탄화력 발전소에 투입하자는 게 아니라 전처리를 하면 네. 그 작은 입자 모양으로 소각장에 투입할 수가 있다. 그런 의견이었다는 거죠. 네. 화력발전소에서 떼라는 게 아니고 네네네. 이왕 지어지는 소각장에 더 높은 열량, 더 100% 가까운 그런 연소를 시켜보자는 거죠. 입자가 되면 그 얘기했어요. 이번에는요. 시청 결정과 내용에 대해서 명정훈 시장님이 소각하고 나오는 소각제는 당진에서 처리하는 걸로 요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소각장 추진 원래 있었던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해서 민간 투자를 없애고 시 재정을 직접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환경공단을 만들어서 소각 문제와 하수 종말 처리장이니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의 감시 기능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특히 이 소각장은 주민 감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최상우 국장님이 하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소각제 당진에서 처리하기로 한 거, 이거는 제가 당진시에 직접 갔다 왔는데, 당진시에서는 저희가 문서를 받은 건 없습니다. 제가 당진시 갔을 때, 당진에서 예를 들어서 1일 100톤을 보낸다. 그러면 당진에서 100톤 나온 그 재만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산시는 서산시 것까지 다 당진으로 이제 보낸다고 얘기를 했고, 당진시에서는 당진 쓰레기 분량만큼만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요건 양 지자체에서 협의할 사항이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 재정으로 투입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라고 해야 되나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반대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것도 큰 성과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에서 그동안 아산시를 견학을 많이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2011년도 준공을 해갖고 2014년도까지 아산 같은 경우 코롱 뭐 어디라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가 1년에 56억 7천만 원씩 소각로 운영하는 것만 56억 7천만 원씩 그 민간 업체에다 위탁을 하다가 지금 공단으로 바꿔갖고 2015년도부터 운영하는데, 소각로 운영하는 데만은 40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게 맞고, 또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운영을 안 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시 재정 갖다가 소각장을 짓고 시에서 운영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판단이라고 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볼륨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웃자고 하는 건 아니고 좀 심각한 자리인데 웃게 되네요. 우리 이백윤 위원장님은 이 주민감시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공단을 설치하고 주민감시단을 조직한다고 그 명정우 시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속적인 그 가능성, 그 성과, 효율을 위해서 지속적인 시민 감시 기능이 계속 활성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이제 이렇게 그 공론화까지 와서 몇 년 동안 진통이 있었던 문제이어서, 사실 이 관심도는 소각장이 유치되고 난 이후에도 이 관심은 계속 끊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민감시 활동에 힘은 마련했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치 이후 주민감시뿐만 아니고 사실 그 전에 있어서의 감시 활동도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뭐 당진시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당진시하고의 협의 과정 속에서, 물론 동상이몽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는 서산과 당진 간에,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절충의 가능성도 저는 열어둘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제 소각장을 굳이 계속, 결정했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주변적 여건들을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 제기하고 반대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705억 이 돈 문제가 있어요. 이제 소각로 건설 비용이 환경부 공시 단가로 705억인데 705억에서 706억 들어간다고 우리가 돈 많이 들은다고 문제 제기하진 않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705억 가지고 못 짓는 게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 그래서 1200억, 1300억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는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 누수에 대해서 그냥 감내하면서 가고, 그 책임을 어떤 피해를 모두 다 시민들이 받아 안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건설 후 감시뿐만 아니라 건설 전에 있어서 이런 어떤 감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짓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관성이 계속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서산포스트의 객원 기자가 아니라 조금 전까지 활동했던 전직 활동가로서 말씀드리면, 우리 서산시장님이 이 감시단, 시민 감시단 이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그 민간 재정 투자 부분 없애고 몇 가지 지금 폐부하셨다고 하지만 시에서 얻어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양대동 주민하고 백지화연대 그 끊임없는 노력이 없어서 성취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런 점은 성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민감시단의 활동이 시장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명정우 시장이 그 지속성을 만들어주려면 이 시민감시단의 지속성을 위한 그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떤가.
조례로 만들어서 제도로 만들어야 지속적으로 그 운영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 그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이 있고 시장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발표를 하고 부속적인 정책을 발표한 지 이제 며칠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반대하던 주민이라든지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그 결정에 대해서 허탈감이 있고 아쉬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꼭 뒤집거나 새로운 논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그 첫 번째로 지역에서 있었던 첫 번째 주민 참여 결정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 분 모셨고요.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우리 시청 담당에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한번 이곳에 모시고 또 혹은 공론화위원도 모실 수 있으면 모셔서 이에 대한 답도 듣고 그 배경 설명도 듣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들 그냥 한 번씩 하시죠. 마지막 그거 더 해요? 아니 근데 내가 인사까지 다 했는데. 죄송해요. 사회자 끝나시긴 하셨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공론화 과정이 끝났고, 소각장 계속 추진으로 결정이 났긴 했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민 참여단의 결정이었고, 그것을 지금에 와서 이것을 무위로 돌린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당연히 그것은 그 결정 자체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근데 이제, 주민대책위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시청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주민대책위가 싸우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시민분들이나 혹은 이 문제에 관심 가졌던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난 거 가지고 너무 승복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의혹 어린 시선을 가지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와 반대로 지금 주민대책위의 이 싸움은, 그러니까 주민대책위가 그렇게 이 과정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책임 있는 입장에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다 져야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유 있는 항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공론화 과정에서 이제 주민대책위가 이 과정을 정말 불공정하다라고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청 공무원의 출입 문제부터, 시청 공무원이 취했던 태도의 문제부터, 공론화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의제 설정의 한계의 문제까지, 그리고 답사지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공론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제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입장을 제시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끝났는데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울부짖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견들이 그냥, 대세가 그러니, 내지면 결정이 끝나버렸으니, 이런 의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내용적인 한 발짝을 더 진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가, 그런 의견을 묵살해버리면 진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요. 그런 차원에서도 분명히 의견을 좀 경청해 주시고, 한편으로, 시청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청이나 다른 공론화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끝났으니 그냥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혹은 대화가 있었지만 분명히 주민대책에는 문제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난 어떻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했다라고 하고 등 따돌려고 빨리 문제를 끝내려고 하는 방식으로만 태도를 취하는 것은 주민대책위의 어떤 반발을 무마하거나 내지는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함께 토론하는 것이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나가는데 아주 궁극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때가 돼서 당이 떨어져서 인사까지 했는데, 우리 가재근 대표가 개입해서 이게 다
다시 또 하는 것 같네요. 아니요. 우리 죄송합니다. 그 네네네. 이백연 집행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최용 사무국장님이 오늘 꼭 하고 싶었었던 말이 있는데 못했으면 우리 사무국장님은 시간을 정해드려야 돼요. 저기 55분입니다. 3분 내로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끝에 줄였었나요? 아니요. 아니야, 줄이진 않았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소각장으로 뭐 계속 진행이냐, 뭐 중단이냐, 이 결정된 거에 그거를 떠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시민들이 일일 쓰레기 한 점 줄이기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해보니까 신경을 더 쓰고 자꾸 의식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한 사람의 이 쓰레기 한 점 줄이기 그 노력하고 장례식장 재활용 일회용 쓰레기 안 하는 거 시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 개선하게 해서 거기 줄이고 공식적인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재활용품 안 쓰고 이렇게 하게끔 해서 같이 노력을 하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서산이 되지 않을까. 그거를 민과 간이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서산 만드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맨 말씀. 예. 그 아까 우리 이백연 집행위원장님의 말씀에 아주 상당한 뼈가 있습니다. 이제 추진으로 결정 났다고 해서 반대 주민들을 아주 매섭게 혹은 차갑게 뿌리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왜 아직도 저렇게 거리에 서고 이렇게 반대 활동을 계속 하는지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마무리 인사를 두 번째 드립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훌륭하셨습니다. 잘 마무리했는데 올라가. 아직 클로징 하지 말고 뒷마무리 하실 그래요. 그냥 끝내시죠. 됐어. 됐어요? 아니 밥 먹으러 가야지. 장 떨어져. 잘 드시고.